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와 커뮤니케이션 0524, 이제 12주차 화요일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 우리가 대면 강의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문법적인 내용들,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같이 많이 배웠어요. 부사에 관해서도 배우고, 의성어, 감탄사 등등도 있지만 조사 배웠던 적이 있죠. 자, 중국어 조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뭐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태조사, 동태 세 마리 말씀드렸었는데 동작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태조사 러, 저, 꼬, 그리고 구조조사 떠 삼형제, 그리고 어기조사 마, 너, 빠, 라, 아 등등이 있었습니다. 조사의 종류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어 문법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겸류 현상인데요. 이 겸류 현상은 어떤 개념이죠? 겸류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의 단어가 몇 개의 품사를 중복적으로 겸하는 현상을 바로 겸류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fan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번역하다 혹은 통역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fan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이제 번역가 혹은 통역사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그렇게 중복적으로 몇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겸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협사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중국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삐이해가 어떤 이합사였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색깔을 구분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동목 이합사입니다. 삐, 맞춰요. 뭘 맞춰요? 학업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삐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합사 중에서도 동목 이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미 왔죠. 그래서 삐이해 다슈가 아니라 다슈 삐이해라고 여러분이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해야 비문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문법도 열심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자성어 또 진도 쫙 나갔었는데요. 한 번 던진 그물로 힌트 나왔죠. 물고기를 모두 잡는다. 또 나왔네요, 힌트. 물고기를 모두 잡는다는 뜻으로 어떤 무리를 한 번의 소탕함을 나타내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 어떤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일망타진이었습니다. 그 외의 성어들도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교재 309쪽으로 넘어갈게요. 309쪽 드디어 제8장. 우리 한자어 커뮤니케이션 이번 학기 마지막 장입니다. 중국어의 비밀에서 제8장 몇 가지 문법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자어 커뮤니케이션인데, 오케이. 중간고사 전에 한자 배운 거 알겠어요. 근데 대체 커뮤니케이션이랑 이 문법 이론들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9쪽에 그거에 관한 설명이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이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언어에 대한 분석, 해석, 그리고 통찰력이 늘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8장에서는요, 중국어에 있는 한정성 효과, 시간 순서 원리, 선택 제약 규칙, 문법화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중국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론을 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중에서 크게 4가지 이론을 이해하고 나면 중국어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생겨서 여러분이 문장을 구성하거나 할 때, 혹은 중국인을 이해하거나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번 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영상 강의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요. 한정성 효과입니다. 한정성 효과. 이제 표준 발음으로 한정성 효과라고 하죠. 자, 이 한정성이 뭘까요? 뭔가 이렇게 한정적이고 제한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한정성 효과는요, 문장 안에서 명사구, 명사 혹은 명사구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론이고요. 그리고 시간 순서 원리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부가성분 뭐 있었어요, 우리?
관형어 있었고, 부사어 있었고, 보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 문장 안에서 부가 성분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 제약 규칙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선택 제약 규칙은요, 문장 안에서 어떤 두 요소들이 문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제약, 약속한 거고, 제한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 제약을,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 제약 규칙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법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문법화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중국어에서 많이 공부했던 전치사, 우리 전치사 배웠었죠? 동, 짜이, 마 등등 있는데 이런 전치사 혹은 조사, 떠, 떠 등등 이런 전치사 조사들의 어떤 기원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9쪽엔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먼저 궁금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한정성 효과, 시간 순서 원리, 선택지와 규칙, 문법화 등등은 중국어에만 있는 그런 특이한 문법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 언어에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중국어에서만 좀 많이 보여서 여러분이 중국어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네 가지 그 문법 이론 중에서도 한정성 효과와 어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0쪽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한정성 효과와 어순의 변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천천히 조금 짚어가면서 나가는 이유는 이 한정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예 처음 들어봤을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화자. 화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자, 청자 어떤 사람이에요? 청자.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이렇게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즉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해주는 얘기에는 그 정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이 정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죠. 바로 구정보와 신정보가 그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자가 청자에게, 즉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정보, old information, 좀 오래된 정보와 신정보, new information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정보라는 건요, 여러분, 무슨 내가 조선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고, 뭐 내가 재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구정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정보란 무엇이냐가 하냐면은요, 일단 말하는 사람, 화자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화자가 이미 알고 있고요. 동시에 청자도, 듣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즉, 화자도 청자도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둘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바로 구정보입니다. 새로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정보를 내가 더 얻을 필요가 없는 정보가 바로 구정보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신정보는 무엇일까요? 내가 AI에 관해서 얘기하고 MZ세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신정보가 아닙니다. 이 문법 이론에서 신정보란 무엇인가 하냐면요. 화자는 알지만 당연히 화자는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청자는 모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미지의, 여러분 미지의 세계 무슨 말인지 알죠? 아직 모르는, 적어도 듣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바로 신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보는 화자도 알고 있고 청자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보. 신정보는 화자는 알지만 청자는 모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그 장에서도 7장에서도 중국어의 어떤 화제에 관해서 제가 열심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화제의 진술 구조에서 바로 이 화제가 부정보고요. 진술이 신정보입니다. 제가 화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화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진술, 그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그것에 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 그 PPT 제공을 해드릴 때도 색을 구분해서 제가 게시를 했죠.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정보이고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신정보입니다. 자, 시아왕은요, 왕군은요, 昨天回中国了. 어제 중국에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슨 상황이느냐? 시아왕? 그러니까 이제 지금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의 집에 놀러 왔는데, 항상 같이 보이던 이 왕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왕군이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친구 B가 A에게 물어봅니다. 小王去哪儿了? 응, 너희 그 중국인 친구 있잖아. 小王去哪儿了? 너희 집에서 같이 하숙하더니 어디 간 거야? 라고 얘기를 물어보죠. 그럼 A가 대답을 합니다. 小王昨天回中国了. 자, 네가 말하는 그 小王 말이야. 그 小왕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내가 걔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얘기해줄게. 걔는 어제 昨天回中国了. 중국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지금 小왕 같은 경우에는 화제, 그리고 밑줄 친 하늘색 부분이 바로 진술, 새로운 정보입니다. 지금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小왕이 누군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A라는 사람은 그 샤왕이 어제 중국에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B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이 昨天回中国了, 이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신정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근데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의미적으로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의미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이제 문법적으로도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구정보, old information은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정보죠. 그 중국어에서 구정보는요, 한정 명사구로 표현이 되고요. 한정적인 명사구. 그리고 신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비한정 명사구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비한정 명사구. 자, 이게 무엇이느냐? 근데 여러분, 교수님, 저는 한정 명사구, 한정적이다, 비한정적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한정과 비한정의 개념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접했습니다. 언제 접했느냐? 영어에서 그 한정, 비한정의 표현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정 명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정, 제한하고 정해놓는 거죠. 한정 명사구는 이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정 명사구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혼자 영상 강의 듣고 있잖아요. 혹은 스터디 카페에서 이어폰 꽂고 듣고 있다 하더라도 입으로 말해보세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다. 자, 여러분, 특정한 대상이란 무엇이 있나요? 우선 고유명사 있죠? 고유명사.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이름, 인명이라고 하죠. 인명, 혹은 지명, 뭐 중국, 한국, 서울처럼 이런 지명도 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고유명사잖아요. 이런 사람, 지명, 그러니까 인명, 지명 같은 경우에는 다 고유명사입니다. 이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다 한국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자동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한정적인 명사구예요. 혹은 한정적인 명사.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또 배웠었냐? 영어 떠올려보세요, 영어, 여러분. the apple이랑 an apple이랑 다른 거 아시죠? 영어의 the, this, that이 바로 한정적인 명사를 나타내는 그런 표지입니다. the, 그 사과, this apple, 바로 이 사과, that apple, 여러 가지 사과 상자 중에서 네가 꺼낸 바로 그 사과. 이렇게 the, this, that 등이 바로 한정적인 명사를 표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국어에서도 중국, 고유 명사니까 당연히 한정적인 명사겠죠. 지하왕. 교수님, 왕씨 많지 않나요? 당연히 왕씨는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시아왕이라는 어떤 우리 주인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왕이라는 고유 명사도 한정적인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그 벙여 왔네요. 나그 벙여. 여러분, 나그 벙여 하면 뭐예요? 친구인데 이제 친구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친구, 바로 그 친구 한 명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거라고 이제 지시사 나가 왔습니다. 그 친구.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that, 영어의 that과 마찬가지로 그 친구는 한정적인 명사구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한정 명사에 대한 이해하셨죠? 자, 비한정적인 명사구는 이와 당연히 반대입니다. 네, 지시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명사구인데요. 영어의 on 등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an apple, an apple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사과 혹은 네가 먹고 있는 그 사과가 아니라 그냥 사과, 하나의 사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사과.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하는 속담이 있죠. 하루에 사과 하나는 의사를 멀리한다. 즉 그만큼 사과가 몸에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얘기하는 사과는 내가 들고 있는 이 사과 혹은 네가 먹은 바로 그 특정한 사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애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사과 하나만 사과 하나를 먹으면 된다는 거죠. 하루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무 사과나 하나랑 그리고 바로 그 사과는 분명히 나타내는 지칭한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의 the, this, that 혹은 중국어에서 혹은 고유명사 등등 이제 한정 명사고 알아두시고 영어의 on에 해당하는 그런 비한정 명사고 그냥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비한정 명사구입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 벙여도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거 벙여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벙여 하면은 an apple이랑 똑같죠. 이거 벙여 我们最少需要一个朋友. 우리는 최소한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때 말하는 한 명의 친구는 여러분, 한 명의 친구는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디 동에 사는 나랑 같이 어떤 수업을 듣는 바로 그 친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친구든 한 명의 친구, 그냥 친구라는 그 이제 개념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거朋友같은 경우에는 지시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냥 어느 한 친구예요. 지시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비한정적인 명사입니다. 명사구죠, 여기서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케이, 여러분이 구정보 알겠어요? 신정보도 알겠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정적인 것도 알겠고, 비한정적인 것도 알겠어요. 자, 그럼 이 구정보와 신정보, 그리고 이 한정적인 것과 비한정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구정보가 한정적이고, 이제 신정보가 이제 비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문장 안에서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보, 신정보는 어딘가에 등장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이미 알고 있는 대상,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즉, 구정보는요, 문장의 앞에 두고요. 새롭게 알게 된 대상,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즉, 신정보는요, 문장의 뒤에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문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또 빨간색이네요. 한정 명사구는 동사 앞쪽, 즉 문장의 앞쪽에 놓이고 비한정적인 명사구,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을 지칭하지 않는 그냥 어느 몇 개 혹은 어느 것은 비한정적인 명사구는 동사의 뒤쪽에 놓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대상. 자, 우리가 이제 마구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화제 진술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제 같은 경우에 다 한정적인 명사고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진술 같은 경우에는 이 화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비한정적이고 새롭게 알게 된 대상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따 여러분이 조금 아직은 이해가 덜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정성 효과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명사구의 한정성이 중국어의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데요. 지금 제가 근데 앞에서 설명한 얘기가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거죠. 한정적인 명사구는 그러니까 문장 앞쪽에 놓이고 비한정적인 명사구가 동사 뒤, 즉 문장이 뒤에 놓인다면 이 한정성이라는 게 분명히 문장 안에 있는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바로 한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낯선 이유는요.
이 한정성 효과는 한국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어순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정성 효과와 화제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문장은요, 크게 화제,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그리고 진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외우겠죠? 화제는 화자도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이고요. 진술 같은 경우에는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정보입니다. 청자는 그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그거 처음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새로운 정보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那本书我已经看完了. 제가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 구분을 했죠. 그 책 빨간색. 그 책을 我已经看完了. 나는 벌써 다 보았다. 여러분 이 예문 보면요. 那本书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 책 我已经看完了. 근데 지금 여러분 상대방 듣는 사람은요. 그 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책을 지금 다 본 건지 물어본 걸 수도 있고요. 그 책을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화제 구정보에 대해서 已经看完了, 나 이미 벌써 다 봤어 라는 그런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那本书가 화제 그리고 我已经看完了가 진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구정보입니다. 이제 한정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房子盖好了. 여러분 그냥 집 다 지었다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房子盖好了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집. 그 집은요. 까이가 짓다죠. 그래서 盖好了 다 지었다. 상대방도 나도 지금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房子 혹은 那所房子라고 해도 돼요. 那所房子 혹은 房子盖好了. 얼마나 지었냐고요? 다 지었어요. 라고 이제 다 지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건 여러분 사실 우리 교재는 예시가 요즘에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这个东西. 여러분, 영어로 따지면은 this네요, this. 이 물건이죠, 이 물건. 지금 너도 나도 보고 있는 바로 이 물건.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건데, 名字叫电脑. 이 물건의 이름은, 电脑, 컴퓨터라고 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의 형태예요. 또 제가 이제 중국어는 문장은 화제 진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화제로 쓰이는 명사구는 모두 한정적이어야 합니다. 왜?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화제라는 것 자체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토픽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이어야 돼요. 자, 근데 그렇다면 교수님, 비한정 명사구는 아예 화제가 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진행할 때 화제, 즉 문장의 맨 앞에는 한정적인 명사구만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수님 중국어에서 한정과 비한정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중국어에서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수량사. 자, 수량사가 뭐냐면요. 수사와 양사를 합해서 수량사. 주음 법칙 때문에 량이라고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수량사는 바로 수사 플러스 양사를 수량사라고 하는데요. 수사 간단합니다. 한, 둘, 셋, 넷 하는 그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양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등을 세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그 양을 세기 때문에 양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R이 안 나오고 제가 이 양을 넣었습니다. 수사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 10, 만, 百万 등을 의미하고요. 양사 같은 경우 여러분 양사 알고 있죠? 거, 번, 条 등등 중국어에는 아주 양사가 많은 양사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어에서는요, 이 수량사, 즉 수사 플러스 양사는 비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거, 두 개는 두 개인데 어느 두 개? 1번, 책 한 권. 이 한 권인가 어떤 책? 3条裙子, 치마색이 어느 치마색, 세 벌? 세상에 치마 세 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어 문장에서 화제는 반드시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저는 그 치마 3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책 2권, 지금 너랑 나랑 관심 있는 그 책이 2권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재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기억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작문을 하실 때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수량사의 비한정성을 없애주는 방법은요. 이 수량사 앞에 지시사, 즉, 저, 나가 붙거나,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세요. 저, 이것, this, 나, 그것, that. 이렇게 지칭을 해주는 그런 표지를 붙이는 거죠. 아, 2本书, 책 2권 중에 这2本书, 바로 이 책 2권,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이제 수량사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아까 그 방즈盖好了처럼 방 다 지었어. 이렇게 그냥 앞에 방 하나라고 하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방이라고 하면 너랑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화제를 여러분이 이제 중국어 문장을 작문을 할 때 화제는 수량사 앞에 지시사, 这나 같은 지시사가 붙거나 아니면 이거, 싼 거, 뭐 2번, 3条 등등의 수량사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딱 보고 교수님 이 문장 틀린 데가 어딨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근데 한국어로도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一本书我已经看完了. 한 권의 책을 나는 벌써 다 봤다. 근데 한국어로도 얘 조금 이상해요. 어떤 한 권의 책이요? 一本书我已经看完了. 어떤 一本书? 한 권을 다 봤다고? 어떤 한 권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한 권을 다 봤다라고 인식했을 때 자연스럽다 느끼는 이유는 그 한 권이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번 수량사가 왔죠? 그럼 얘는 한정적이라서 문장이 앞에 올 수 없어서 제가 별표 표시해놨어요. 별표 표시는 틀린 문장, 비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어, 방즈, 여기도 수량사 왔네요. 수사 플러스 양사, 수어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걸 세는 단위, 양사죠. 이 수어, 방즈, 盖好了. 한 채 집은 다 지었다? 무슨 뜻이에요? 응? 一个东西名字叫电脑. 어떤 물건이 이거 동시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 名字叫电脑. 한 물건의 이름이 电脑이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의 이름이 电脑. 어떤 물건?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비한정성을 없애고 이제 한정적으로 만들어서 이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여러분이 고치려면 이本书를 뭐 那本书로 바꾸든지 그 책은 난 다 봤어. 혹은 这本书我已经看了. 이 책은 다 봤어. 혹은 아예 수량사를 없애서 书我已经看完了. 책 나 다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제가 이렇게 틀린 문장을 드리면 이것을 맞는 문장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틀린 문장은 비문, 문장이 아닌 문이다. 틀린 문장은 제가 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12쪽에 보면은, 근데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편하게 들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아직 지금 한정성에 대한 공부를 지금 거의 처음 하시기 때문에 앞에 부분까지만 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이건 그냥 혹시 예외를 여러분이 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까 봐 언급해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은 이 앞에까지 나온 한정성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중국어 문장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수량사 플러스 명사구가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비한정적인 표현인 것은 아니에요. 한정적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문장 안에서 앞에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같은 문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문장 안에서 이本书나 이所房子, 그러니까 책 한 권이나 집 한 채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시가 아주 분명하면 한정적이고 동사 앞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昨天买了2本书. 어제 2권의 책을 샀는데 一本书我已经看完了. 근데 여러분 지금 한 권은 벌써 다 봤다. 근데 여러분 앞에 설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권 다 봤다. 어떤 한 권? 지금 같은 한 문장 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제 산 그 2권 책 중에서 이번 书한 권을 다 본 거죠.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이제 그 어제 산 그 2권의 책이라고 그 지금 제한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권이라고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산 그 2권 중에 한 권을 말하는 거구나. 자, 우리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아까 우리 그 이제 房子盖好了 봤었는데요. 다음은 어제 시공사 직원분들인가 봐요. 在3个地方 세 지역에서 盖房子 집을 짓고 있는데 一所房子盖好了 한 채는 다 지었고요. 两所房子还没盖完 두 채는 아직 다 못 지었대요. 지금一所房子盖好了 라고 지금 이제 문도 이제 동사 앞쪽에 지금 수량사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문장의 맨 앞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하나의 문장인데요. 他们在3个地方盖房子 지금 세 곳에서 집을 짓고 있다. 지금 집을 세 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범위를 지어줬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한 채는 다 지었고 다른 두 채는 못 지었다라고 범위를 정해준 거 안에서 한 채와 두 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정적인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그 문장을 여러분 한정성 이해하실 때 문장 앞에서 비한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다. 즉 수량사는 올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昨天买了2本书 중에서 那一本书 그 한 권은 난 다 읽었어. 혹은那所房子盖好了 别的 다른 두 채는 다 못 졌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시사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데 수량사는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다 라고 꼭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정성에 관한 좀 어려운 얘기했는데요. 꼭 강의 여러 번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110번까지 여러분 26일 목요일 자정까지 올리시고 오늘에게 산자부터 6, 7조 준비해서 국어 시트에 꼭 미리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정성 효과와 제시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 많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